용산 화상 도박 경마장을 아십니까? 원효대교 북단 방향으로 전자랜드 옆에 있는 외관은 정말 멋진 건물인데요. 지상 지하 모두 25층이나 됩니다. 보통 스크린 경마장이라고 부르고요. 마사회는 막권 장의 발매소라고 하죠. 6월 28일 기습 개장으로 주말이 되면 마사회의 막무가내 영업에 격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월월 날아다니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예, 안녕하세요. 노동당 용산당협 위원장 항혜원입니다. 노동당 용산당협에서는요, 뉴스레터 한코 한코를 내고 있어요. 한코 한코는 우리 동네라는 이름으로 용산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주인공을 만나고 있는데요. 8.15 우리 동네는 용산 화상 도박 경마장 앞에서 매일 마사회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민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뭐 별 말씀을요. 예. 우리 방금 그 노래 한 곡 들려드렸잖아요. 네. 우리 정방 대표님이 선곡하신 노래인데, 네. 이 노래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노래가 맑아서. 예. 네. 예. 우리가 그 맑은 기분을 상당히 이제 유지해야지. 맞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주민 그 대책이요. 네. 그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방 대표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용산에서 10년째 살고 있고요. 예, 아이들을 지금 살고 있는 원효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은 성심여중과 설린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예, 주부 정방이라고 합니다. 예. 성함이 네. 상당히 독특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남자분인가 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남자분인가도 했고, 이 이름이 닉네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자기 원래 이름이 아니라 네, 예. 닉네임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이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여자분이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많이 듣고요. 예. 어렸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애들이 맨날 놀리니까. 그래서 아빠한테도 이름 지어주신 아빠한테도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는 이름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냥 이분이구나 하고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이름이 그냥 모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책위에 사람이 아니라 이 예. 대책위 이름이 정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좋은 점은 좀 있는 거네요.
다행히 이제 좀 좋은 점이 하나씩 나왔네요. 예. 예. 우리 아버지께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그럼 집에서는 방이야 방이야 이렇게 불렀나요? 방아방아 불러요. 방아 아, 네. 더 재밌네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자녀분들이 그 이제 1학년, 2학년하고 3학년이신가요? 네, 2학년, 3학년입니다. 아, 예.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그 둘째는 설린 네, 설린중학교 중학교고? 2학년이고요. 예. 큰애가 바로 성심여중 네, 다니는. 성심여중 3학년이죠. 아,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딸내미가 네. 성심여중에 다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물론 크죠. 그쵸? 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교 앞이라는 게 더 컸고 또 이제 교장 수녀님을 제가 그 전해에 예. 그 영화 포럼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영향도 컸고 이래저래 아. 예, 대체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거죠. 예. 예. 아니 그 보면 이렇게 주부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주부같이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또. 그냥 살림만 했는데 예. 예, 주부 10단이 못 되고 예. 아직까지 초급인 예, 주부입니다. 예. 그냥 살림만 한 건 맞고요. 뭐 배우러 많이 다니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딱히 아이를 갖고 나서는 계속 이제 어쨌든 집에서 예, 주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부들이 이제 살림을 하시는데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지금 많은 파워를 이렇게 발휘하시는 거 아닌가. 예, 우리 정방 대표님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요새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특히나. 예, 예. 암만 해도 뭐 저희가 지금 1년 2개월 넘게 하고 있지만 마사회가 기습적으로 개장을 한 지금 3주 했고 이제 4주째 됐는데 지금 그래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죠. 예. 그 저는 이제 마사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장애 발매소가 뭔지, 스크린 경마장이 뭔지 잘 모르는데 네. 또 영업을 주말에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말부터 계속 그 주민들이 아침 6시 네. 심지어 이제 그 전날 밤부터 사실은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무시면서 네. 지키고 계시다가 한 6시, 7시경에 이제 마사회가 직원들이 오면 또 맞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말에 지금 벌써 3주째 이렇게 가서 맞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사실은 1월 22일 날 농성장을 꾸렸고 지금 177일째 하고 있는데요. 농성장을 꾸리면서 농성장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매일 나왔고요. 돌아가면서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속 나와서 했고 지금 뭐 새로운 일은 아닌데 이제 기습 개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마사회 직원들과 경마 고객들도 함께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예,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단지 뭐 3주 전의 일이 아니라 177일 전부터 지금 저희는 계속 농성장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했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주 나오게 되는. 네, 그렇죠. 예. 좀 더 자주 나오면서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예.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이 4월 말에 아시게 됐다고 네. 마사회 이제 용산지사가 네. 이곳으로 이전하고 새로 들어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참 어떻게 돌아보면 좀 어떠세요? 소감이? 저는 사실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2013년과 2014년은 열심히 살았다고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이제 5월 1일 날 저희가 주민대책위를 꾸려야 되겠다. 먼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서명을 받자. 그래서 한 달도 안 된 동안에 1만 서명을 받았고요. 물론 그때는 용산구청이 전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랑 뭐 선생님들이랑 주민들이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아파트도 돌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1인 시위와 지금 뭐 17만 서명까지 받은 상황이 됐고 기도회도 매일 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그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나섰기 때문에
작년 9월 입점을 막고 지금 여태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습 개정을 하긴 했는데 6월 28일 날 하긴 했는데 마사회 입장에서는 뭐 전층을 다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뭐 우선은 인원도 줄이겠다. 그리고 층도 줄이겠다. 이렇게 예, 조금씩 그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이제 마사회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습 개장을 했잖아요. 네. 기습 개장을 하고 나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이 마사회 앞으로 자주 오게 됐고 좀 더 많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참 저는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이 사실은 좀 더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생각을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학부모고 또 선생님이고 인근의 주민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디 가서 물어봐도 참 이해받기 어려운 사실은 이런 대형 그 도박 경마장이 도심 한가운데로 또 이제 학교 앞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제 뭐 몇 메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몇 메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좀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구의원 두 분이 예. 이제 학교를 방문해서 여기 앞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 그 마사회가 이제 들어올 거다. 용산 화산 경마 도박장이 될 건데 학교에서 이거를 좀 알고 막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는 215m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0m를 벗어나면 50cm라도 상관이 없는 이런 지경이면 뭐 215가 문제고 뭐 235는 안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아이들이 교육권을 생각해서 만든 게 학교보건법이라면 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수치상으로만 재단을 하는 마사회가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건 너무나 그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들어봐도 사실 학교 앞에 이렇게 큰 규모의 도박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들 뭐 경악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 학부모 뭐 선생님들까지 다 나서서 맡고 있는 지경이고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영업을 했던 곳이에요. 이 근처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 실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 계세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있을 때 제일 처음엔 뭔지 모르고 우리가 뭐 그걸 겪었지만 또 들어오는데 이걸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는 마사의 건물이면 나가지도 않을 건데 지금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고 다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사회가 이제 그 마사회 쪽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원래 여기 있었던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마사회가. 네. 근데 마사회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용산역에 후미진 곳에 조그맣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다시 예전에 있었던 자리라는 거는 그 전에 훨씬 더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용산에 제일 처음 이 화산 경마 도박장이 들어온 게 1988년인데 예. 그때 위치가 여기 원효로 지금 건너편 현재 위치하고 예, 같은 뭐 한 위치인 거예요? 100m 정도 떨어져 예. 있는 그 정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두 개 층으로 운영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2001년까지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용산역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민원이 많기도 하고 예. 뭐 그러니까 옮겼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2001년부터 2014년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여기 뭐 인근에 사실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됐고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마사의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위치 선점하는 것도 힘들었을 테니까 뭐 옛날에 있었던 데 가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좀 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사회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이제 그 용산구의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관할구청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실은 어떤 주민의 뜻과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실은 이제 이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행 산업이고 사실은 이제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마사회 쪽 입장은 이전이다. 기존에 있었던 비슷한 자리를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뭐 용산구청에 실은 뭐 용산구청이
뭔가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예, 건축 허가가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 2010년 6월 30날 했는데요. 저희가 따졌을 때 요건이 다 갖춰져 있었기 예. 때문에 구청 사업이 아니어서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서초구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났는데 그 뒤에 당선된 구청장이 뭐 계속 뭐 어쨌든 트집을 잡았겠죠. 그래서 건축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예 짓지도 못하고 사실은 서초구에서는 물러난 상황인데 지금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용산구청은 뭐 허가만 내준 게 아니라 전층을 다 도박장으로 하는데도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서울시의 같은 뭐 자치구들인데 이렇게 다르게 운용이 될 수 있나 되게 예, 황망한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건물이 25개 층인데 이제 네. 지하가 7개 층이고 네. 지상이 18층. 18층이잖아요. 네. 그 층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을 다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사용 승인을 냈을 때는요. 업무시설 근로생활시설인가요? 근생시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지상에 있는 18개 층이 다 그 화산 경마 도박장의 용도가 아니고 이런 업무시설 같은 게 예.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화산 경마 도박장으로 아.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거를 예, 성장의 구청장님께서 예, 했더라고요.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그런 이제 이곳에 대형 그 마사회 용산지사 화상도박 경마장이 들어온 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네요. 저희로서는 그런 입장이죠. 이게 뭐 예. 어차피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서초구와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예. 다르니까 저희는 용산구청이 정말 서초구처럼 미리 알려주거나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 하는 생각은 하고 있죠. 예. 네. 용산구청에 작년에 갔던 좀 기억이 나요. 거의 이제 성장형 구청장님 만나 뵙는다고 대책이죠. 대책이 이제 초반에 네. 작년 7월인지 네, 6월인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7월쯤에. 예. 한 번 갔을 때 구청장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13명을 따로 만들어서 네. 13명만 만나주겠다. 그런데 네. 같이 들어갔던 구의원 3명도 쫓겨났죠? 네. 쫓겨나고 네. 그랬던 그게 이제 구청장과의 첫 만남이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네. 공식적인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5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서명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구청장 면담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그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못 만났다가 동사무소에 구청장님 뭐 설명회 같은 거 하러 오신대 가지고 저희가 다 쫓아갔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쯤에 구청에서 시간을 벌었는데 저희가 한 40명 정도 갔을까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3명을 이제 커트를 하고 13명도 들어갔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의원들이 있는 자리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쨌든 구청장님 마사회가 여기 들어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작년 5월에 우리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할 때 마사회가 들어오는 걸 아셨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용 승인을 하면서 모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과장 결재라서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여러 가지로 좀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에서 주민들 서명을 사실 많이 받았잖아요. 12만 서명을 받아주셨죠. 예. 전체가 한 17만 되지 않나요? 25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서명 모두 하신 분들. 25만 용산 구민이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12만 서명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대책위에서 받았던 서명이 5만 해가지고 17만 서명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용산 주민 이렇게 다수가 이제 반대하는 그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용산구청에서는 이제 서명을 받긴 했지만 실은 지금까지 이제 1년여 동안에 이런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 화산 경마장을 좀 처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사실 그 3주를
버티고 있는데 민주연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님이랑 뭐 정의당 원내대표님도 오시는데 사실 그리고 진영 국회의원님도 오셨는데 구청장님은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구청에서의 일이 뭐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사실 구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죠, 저희는. 예. 그렇죠. 네. 예. 또 얼마 전에 바로 지방선거도 했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실은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온 이제 출마했던 후보들이 또 화상경마장 반대 그 공약을 걸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재선이 예상되는 성장현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이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면접 때 질문이 그 성장현 그 후보한테 화상 경마 도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냐 찬성이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물론 반대라고 얘기를 하셨고 박원순 그 후보님이 이제 용무시장에 오셨을 때 성장현 구청장 지원하고 그러시면서 오셨을 때 박 시장님도 이제 저희 1인 시위 하는 걸 보고 아, 고생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건네주셨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박 시장님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렇게 또 문서도 대책에 보냈습니다. 막아냈다 얘기하시고 사실 언론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다시 뭐 재고해야 된다 얘기는 하셨는데 언론이 아니라 이제는 좀 행동을 하실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님 오셨을 때도 사실 구청장님이 안 오셔갖고 좀 놀래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힘을 합해가지고 용산에 도박장이 학교 앞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교육도시가 되게 하려면 제1 업무가 이거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교육도시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면을 하면서 교육도시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더 자세하게 정말 화상경마장이 우리가 이제 기습 그 개장하면서 보기도 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곡 해주신 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문세의 소녀를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강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 그 이문세의 소녀 네, 노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부르던 아, 노래입니다. 예. 제가 이문세 노래 다 좋아해요.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노래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면요, 우리 이제 그 화상 경마장 사실은 앞에 좀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막 뛰어먹었어요. 네. 넘고 이제 용산구청의 어떤 그 관련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화상 도박 경마장이 이제 지금 현재 전자랜드 위쪽이잖아요. 원효대교 북단 방향이고, 네. 예. 그래서 건너편 쪽은 원효로고 위로 올라서 저기 왼쪽으로 돌아가면 서부 이천동이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바로 성심 여중고가 215m? 네. 예, 215m 위치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화상 경마장이 사실은 용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도심이고, 실은 이 우리 동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안 돼. 우리 학교 옆이라서 안 돼. 이런 것만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사실은 이거 얘기했을 때 님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님비라고 하려면 정말 필요한 요소여야 되는 거죠. 근데 도박장은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가 너무 놀랬던 게 전국에 30개의 화상 경마 도박장이 있는데 학교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용산역 옆에도 학교가 뭐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그런 것들도 다 막았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학교 앞에 오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거는 정말 학생들한테 위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면서 전국에 있는 30곳도 사실 좀 조사를 해가지고 예. 예 너무 학교에 가깝거나 이런 것들은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대로 점점 외곽 이전해야 되고 축소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자리에 화상 경마장이 이제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업을 좀 기정사실화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실은 이 3주죠. 3주 동안에 이미 상당 부분을 좀 봤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들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 동안 사실 우리가 염려했던 문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벌써 노숙자가 생겼고, 그리고 뭐 노상 방뇨를 하면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또한 뭐 문신을 보여주면서 그 협박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욕설은 입에 예. 뭐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길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 더군다나 그 저번 주에는 성심여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온 애가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데 소주병을 깨가지고 한 아저씨가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와가지고 그 친구가 놀래갖고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이쪽 거리를 다니는 거가 제일 그 우려하는 반대 그런 일은 벌써 일어났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피폐되게 하는 것도 지금 주차 그 오토바이들도 막 주차하면서 그런 것들도 벌써 일어났고 그래서 마사회는 3개월, 4개월 영업을 하고 뭐 주민대책위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영업을 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벌써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영업을 접으셔야 할 텐데 마사회는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아이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교과서처럼만 살아간데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무 교과서하고 다르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교실에서 건너편에 도박하시는 분들이 들어차 있는 건물을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박 환경에 빠져서 그렇게 익숙하게 된다는 거 그게 또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우려한 문제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제 딸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이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화산 경마 도박장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막권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 법률안으로 나온 게 이러한 위해 시설에 아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개정 법률안도 지금 상정되어 있거든요. 아,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도박장 옆에서 다닌 학교에 간 친구들은 뭐 특히 남학생들은 고등학생 뭐 2, 3학년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도박장에 다 가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에 접했던 거는 사실 더 끊기가 힘들죠. 담배도 그래서 아이들이 훔쳐가도 절대로 잡지 마라. 그런 뭐 얘기를 담배 회사들이 한다는데 어릴 때부터 도박 환경에 빠지고 도박하기는 곳에 출입을 하면서 사실 그 경마를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걸 하지 말 않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빠진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기 힘든 그런 지경이 사람들이 많이 사실 농촌장에도 찾아왔었습니다. 예. 그 아까 뭐 술 취해서 노상방뇨를 하고 자고 있고 뭐 소주병 깬 것도 봤지만 네.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마사회 측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사회는 음, 글쎄 눈을 사실 좀 가리고 물어보고 있는지 싶네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할 건지. 그렇죠. 제가 이제 마사회 건물 앞에 대형 현수막 걸어놓았잖아요. 네.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시에는 판단을 하겠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네. 아이들한테 동네에 장학금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줄줄줄줄 현수막에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참 이게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조금만 이런 상황을 아는 분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보면. 그렇죠. 사실 돈이 다가 아닌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아이들이 평화롭게 학교를 다니는 거는 돈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돈으로 모든 걸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사회가 참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기부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망가진 마을은 회복하기가 힘든데 그 돈 몇 푼으로 과연 그게 회복이 될까요? 그리고 그 돈 몇 푼으로 사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인데 그거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시면 더 큰 저는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사회 앞에서 당장 이제 내일 모레도 또 가서 또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막아야 되고 좀 힘을 좀 지치지 않고 힘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걱정되지만 이제 지치지 않고 힘을 내야 되는데 혹시 특별한 네.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또
저도 같은 이제 엄마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예. 이렇게 힘을 계속 낼 수 있는 특별한 좀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사실 1년 넘게 길바닥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상 힘들고 매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상 경마 도박장이 학교 앞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도 이제 실상을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청와대에 민원을 올린 게 중학교 학생이 제일 처음 올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들고 온라인 서명을 받고 그렇게 작년에 그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그냥 이사 가면 되지만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거는 내 애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 그 아이들의 후배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 수 없구나. 이 선을 놓을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 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뭐 새로 또 뭐 아이들 입학시키면서 오셔갖고 이런 실상을 보시고는 뭐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계시죠. 예. 그쵸. 아이들이 이제 그 학년 올라오면서 또 네. 새로운 이제 부모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오고 그러니까 마사에는 예. 사실 그 직원이 계속 가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가 항상 수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막아낸 사례도 있잖아요. 예. 지금 순천이 사실 10년 예. 동안 싸워서 막아냈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도 어쨌든 국회의원, 구청장, 주민들 모두 힘을 합해서 건물도 짓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 잘못돼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뭐 계속 반대하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버티고 있으면 네, 가능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동작에서요. 학교 앞에 맥도날드인가요? 그렇죠. 예, 그 햄버거집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 한 달 그러니까요. 동안 예, 싸워서 막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햄버거집도 막아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형 그 이 마사회가 이렇게 버티고 사실은 1년 넘게 이렇게 주민들이 매달려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사실은 공기업을 막고 사기업을 못 막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 사기업을 막았는데 공기업을 못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 더군다나 규모도 뭐 맥도날드에 3천 명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예, 3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규모의 도박장을 학교 앞에 오는데도 못 막고 있는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예,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민들이 버티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주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마음대로 정부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 말없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네.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엊그저께는 청와대를 갔더라고요. 네, 청와대 갔고 저도 이제 그 감사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청와대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가봤는데 사실 뭐 애들을 보면 저희 그 교장 선생님도 항상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저도 이제 애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애들까지 길거리에 나오게 하는 그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들고 오늘도 사실 쪽 뭐 국회에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학교를 편하게 못 다니고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벌써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뭐 부모님과 선생님들만으로 안 되면 우리도 힘을 합하겠다 하고 나온 건데요.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예, 많은 어른들이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뭐 굳이 대통령을 들먹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제 여러 번 계속 매번 경험을 하는데도 또 반응이 크게 이렇게 어른들이 훨씬 더 우리 학생들보다 더디고 참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점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예. 예. 교과서의 반만이라도 되는 세상이 돼야 될 텐데, 그죠?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그 앞으로의 활동 계획 사실 이제 뭐 계획을 물어보냐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면 된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좀 더 우리 대표님 공동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 활동 방향 왜냐하면 이제 곧 또 여름 방학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재보궐 선거도 끝나고 여름 방학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되면 좀 더 길게 길게 갈 수도 있을 거라는 네. 그런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단단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각오이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특히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에 요구하는 내용 사실은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정치권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사실 그 여름 방학 때 혹시나 들어올까봐 저희가 전전긍긍하면서 1인 시위와 뭐 매일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추석 때 또 들어올까봐 했다가 설에 들어올까봐 이제 아예 그냥 농성장을 꾸렸는데 매번 마사에는 뭐 개장을 하려고 했고 지금 또 기습 개장을 한 상태니까 방학은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련을 주기도 하겠죠. 근데 학부모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학도 뭐 지금 놀러 갈 생각 없이 계속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매주 미사와 매주 기도회를 하는데 신부님과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질긴 놈이 이긴다. 예. 그렇게 이제 조현철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주민대책이라는 게 교장 수녀님과 학부모와 뭐 주민 5명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같이 이끌고 있지만 뭐 체계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획했던 대로 그 방향대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교장 수녀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이 건물은 도서관이 꼭 될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바라는 거 물론 너무 많죠. 제가 이 앞에 나올 때부터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정치인들을 뽑아놓고 구청장이랑 뭐 서울시장이랑 다 우리가 뽑는 건데 그분들이 할 일을 왜 교장 수녀님과 선생님들, 학부모, 주민들이 나와서 해야 되나? 우리는 월급도 안 받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사행산업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정말 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의 그런 경제를 정말 좋게 만들려면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하게 하려면 규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금 4월 16일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 교육을 생각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데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정치권들 그리고 뭐 법조인들 또한 정책하시는 분들 농림수산부 장관까지 마사회장까지 해서 진정한 어른들이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이 방송 꼭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목소리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끝으로요.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노동당원 용산 당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용산에 다 살고 계시고 제가 이제 소식을 가끔 전해드리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고 이제 뉴스 보고 그러면 알고 계시겠죠? 많이 이제 이 경마장 주민대책위 이 투쟁에 많은 분들이 아직 함께 하고 계시지는 못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당원들이 좀 많이 와서 결합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뭐 직장 다니시고 다 이해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은 좀 다른 거예요. 좀 더 나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항상 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용산 당원님들한테 예, 대표님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대책위에서 그 정당들에게 입장이 어떠냐 하고 예. 보냈고요.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만 사실 정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시설이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보내셨고, 그리고 뭐 황혜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노동당인 당원이신 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대책에 많은 힘을 주시는데 뭐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걸 사실 저는 당원이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뭉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금토일 중에 한번 그 화산 경마장 앞에 오시면 다른 또 집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거예요. 우리 뭐 학부모 선생님들 학생들이 같이 하는 거라서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산 노동당에는 뭐 입장도 밝혀주셔서 저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함께 해주시는 위원장님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예.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정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